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독립세인데,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독립세라고 하는데,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얘네들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얘네들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신고 얼마나 해야 되느냐, 또 뭐 현금으로 주니까 부가세 10%는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부가가치세는 보세요,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그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지 줄여서 부가세 그러면 여기 부가세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참고고,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어요.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얘네들 어디서 받네요?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아까 교교농 목적세에서 금방 봤잖아요. 자,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이기도 한데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면 부동산과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주세, 주세 받을 때 얘 교육세 같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휘발유 넣고 기름 넣고 그럴 때 얘도 부가해서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별 소비세, 우리가 가전제품 사고 자동차 사고 그럴 때 자네는 개별 소비세 받을 때 교육세 부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애들은 시험과 관계없는 애들이라 우리 농어촌 특별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요. 국세인데, 자, 교교농 목적세죠. 예, 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게 되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를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을에 이제 마을 입구에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마을의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한마디씩 나오죠. 아유 저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저 싸가지 없는 녀석, 저 네 집 자식이지? 감나무집인가? 아유 몇째 아들이래? 셋째 아들인가? 아이 싸가지 되게 없네. 그런 것처럼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족보 떠올려야 되는데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다 같이요. 농어촌 특별세 네 집 자식이라고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요. 아까 찌찌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였는데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지방교육세를 보시면 항상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찌찌 목적세고 또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자, 국세 중에서 자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자꾸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끝내야죠. 그럼 부가세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독립세, 우리가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이 본세요. 얘네들 받을 때 부가세 받는 세금 부가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득세,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면서요. 취득세는 지방세라면서요. 이거 달라도 되는 건가요? 네, 달라도 됩니다. 왜 다른 건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농어촌 특별세를 같이 받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도 내고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같이 내면 지자체에서 받아서 이거는 국고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냥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돼요. 그래서 같이 냅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또 감면세에 또 농어촌 특별세 또 부과되기도 하고요.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시면 집에 가서 재산세 받을 때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재산세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재산세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2025년 여름이 돼서 여러분 2025년도분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분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우리 결혼하는 청춘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재산세 고지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앞면 뒷면 여태까지는 금액만 봤지만 이제 앞면 뒷면 꼼꼼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나와. 그럼 공부 헛한 거예요. 내년 여름이 돼서 재산세 거기서 앞면 뒷면을 다 봤을 때 이제 다 아는 말만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금액만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면 뒷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받을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같이 냅니다. 양도소득세 받을 때 또 납부세에 부가세목은 없어요. 근데 다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걸 지금 외워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부가세가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나중에 강론에서 얘네들 세금들 공부할 때 맨 말미에 이거 다 읽어요. 몇 바퀴 읽고 나서 여러 개 생기면 그때 그냥 한번 기억하려고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고요. 오늘은 부가세가 뭔지,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부가세는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만 받는 세금인데, 독립세가 계산돼야지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나왔다.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인데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립니다. 안 따라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독립세. 자, 조세 독립성에 따라 분류하는데, 조세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독자적인 세원에서 부과하는 조세인데,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가 해당한다.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과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국세 중에서 여러분이요, 자, 여기만 좀 밑줄인데, 국세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요, 농어촌특별세는 항상 뉘집자식입니까, 여러분?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여러분?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줄근 것만 줄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본세, 독립세와 부가세 표가 나와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보시고, 지방소득세에 관한 종합종류도 지금 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요, 얘가 부가세였었어요, 얘도. 근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소득세 내실 때 소득세액의 10%로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를 같이 냈었어요. 그래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지방소득세 100만 원. 자동계산이에요. 10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액의 10분의 1. 그래서 100만 원. 자, 세무세 같이 냈었어요. 그러면 세무세에서 지방소득세는 받아가지고 지자체로 보내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소득세 신고하실 때 소득세, 세무세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얘는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다 이런 얘기 나오면 틀려요. 얘는 독립세라는 거.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갑니다. 지방소득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얘만 과세주체가 아까 특광 시군세였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 그리고 독립세라는 거, 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조세 분류를 공부했는데, 조세 분류를 왜 공부했느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히시고, 세목들,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강론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이 5개의 주요 세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든 공부든 똑같아요. 얘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 강론에서 얘네들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금들의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성격 파악할 때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이 공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밑반찬처럼 깔려놓은 공통적인 성격이에요. 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5개 주요 세목은 여러분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금방 공부했는데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 일치합니다. 자,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세금이요.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죠.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한 가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자, 이 5개 주요세목은 보통세, 목적세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죠?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 목적세. 5가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 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 얘네들은 5개 주요세목은 보통세입니다. 이 5개 주요세목은 독립세의 부가세예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목은 교육세하고 또 교육농 중에서 교육세가 또 뭐가 있어요?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가 네 집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뭐가 부가세였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죠? 이 5개 주요세목은 종가세예요, 종량세? 종가세입니다.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는 종가세고 그럴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종률을 적용되고 종량세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종량세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요. 5개 주요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입니다.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용어를 익혔고 5개 주요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특징 파악하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코 출제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하나, 둘, 셋. 뭔지 X인지 빨리 얘기해주세요, 여러분들. 왜 X예요? 자, X입니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지방세 중에서 찌찌. 자, 목적세인데 지역개발이나 자원,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련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인데 얘는 목적세인데 부가세는 아닙니다. 지방세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지. 자, 그래서 목적세지만 부가세 아닙니다. 자, 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도 다 그 우리 자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자료에 문제 다 있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화면을. 틀린 것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하나, 둘, 셋. 에? 금방 배웠는데? 금방 제가 복습해 드렸는데? 맞습니다. 오, 입이 모여서 해야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에 따른 분류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부동산 세금을 유창하게 브리핑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럴 때 최소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가끔씩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세법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작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35회 시험에서도 우리 학개론 문제에서 공법 문제도 나오고 우리 중개사법 문제도 나오고 세법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법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보기에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지문이 있었는데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또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요. 여러분 상속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참고적으로 보실래요? 상속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무상 이전받는 사람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이게 뭐예요? 상속세예요. 그러니까 자, 상속세는 보세요. 부동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잖아요, 상속세가. 이번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 수증자. 그럴 때 증여세는요, 증여받는 이 수증자가 내는 세금 증여세. 자, 증여세는 그러니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 대표적으로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나왔다 친구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건축물 보유할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 갈 때까지 9, 10월 달에도 제가 제 입에서 보유세 3인방 그러면 보유세 3인방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유시에만 부과돼요.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딱 기억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막 이렇게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상속세, 증여세, 이거 기억하시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어떤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정확히 얘기하면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걸 딱 틀을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맛보기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인데, 지방교육세 아까 뉘집자시라고 했어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 본세를 따라가요.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막 이런 것들 앞으로 배울 것들이 다 뭘 따라가냐면 부가세는 본세를 따라가요. 자, 여러분,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부동산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 여러분, 제가 MBC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에 전파견문덕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청팀, 100팀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이 스튜디오에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나와서요, 걔들한테 사전에 어떤 단어를 보여줘요. 시청자는 볼 수 있는데 연예인 패널들만 못 봐요.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한테 그 말은 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조그만 애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 500점짜리인데 4글자 몰라요? 두 번째 힌트 주로 얘가 딱 나와가지고 400점짜리인데요.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4글자 뭡니까? 부부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요, 유치원 다니는 똘똘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독립세, 부가세를 연락에 설명한 다음에, 자, 부가세란 말하지 말고 여기 렌다나 수강생 어른들한테 자, 힌트를 줘봐라. 그럼 걔가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독립세,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기도 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기도 하고,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그때 다릅니다. 부가세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여튼 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틀을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 좀 더 되면 이제 다 설명드려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농부 아저씨 하면서 외우게 됩니다. 지금은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교재를 잠깐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나오죠? 근데 잠깐만요. 활동에 따른 분류 이거 보기 전에 학자들이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세.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대된 개념으로 어떤 재산을 보유의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보유과세. 어떤 게 보유과세라고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소방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자 보유과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교재. 그래서 부동산 경제활동에 참 이거 별 표시를 해놓고요.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자, 학계론에서도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둡니다.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취득과 보유, 양도 과정에서 과세되는 조세로 분류한다. 이때 취득과 양도에 관련한 조세를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하는데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자, 요것만 알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요. 취득 시에만.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보유 이용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일이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가 좀 더 돼야 되니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 자, 어떤 거라고요? 오늘 양도소득세예요. 자, 얘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동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하는데 오늘 자, 여기 봅니다. 얘네들만 밑줄 좀 그으세요, 여러분들이. 얘네들만 어떤 거냐면 자,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국세에서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취득 시에만.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죠.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보유 시에만.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되고요.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거만 딱 줄 그어놓습니다.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라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은 나중에 따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세 용어의 정의인데요. 조세 용어 정의인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요. 조세 용어 정의에서 다른 거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참고도 읽어보시는 거고 굳이 뭐 이해 안 되면 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어디로 가시냐면 조세의 징수 있죠? 15번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래서 조세의 징수와 가산세 관한 것은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뒤에 강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전에 문제도 한번 풀고 가셔야 되겠네요. 자, 핵심 콕 출제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하나, 둘, 셋. 자, 입이 모아진 사람이 있는데 X입니다. 오, 요거 아니에요. X지. 왜 틀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뭡니까?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세 아니고 국세예요, 여러분들. 자, 틀렸고 이런 거 잘 보라고 그랬죠. 어이없이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자, 얘들 둘 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뭡니까, 여러분?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 두 번째 테마 중요한 건데 이 징수 방법.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가산세 관한 거 36개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요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세 총론. 자, 징수 방법인데 조세 관련 용어에서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요. 세금 계산할 때 한번 보세요. 세금 계산은 이렇게 이제 합니다.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요.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과세표준 아까 배웠었죠?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 등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표가 결정되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만이 세무공무원이 과표 결정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과표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은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1차적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즉 세금을 계산하는 조세가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국가나 지자체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자, 다시요. 신고 납부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국가자치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또 어떤 세금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 고지서,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는데 시험에서 그걸 뒤바꿔 놓고 틀리게 하고 이렇게 안 나오니까 혼동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고납부, 보통징수. 신고납부 방법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의무자가 우리가. 자,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 또 보통징수 방식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세무공무원, 과세주체,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먼저 신고납부 방법 다시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럼 어떤 죄를 받느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신고납부하는 셈의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때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이렇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거 신고기한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따 보겠지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요거를요. 자, 40% 그다음에 자, 20% 10% 이런 식으로 깔아 놓습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2%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2로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2% 10만 분의 22로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가산세가 신고나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요. 세무공무원이 다시 세금 계산해요. 그래서 다시 세금 계산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다. 그러면 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부터는 보니까 고지서가 발부돼. 아까 고지서가 발부되는 징수 방법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까 고지서가 발부되는 징수 방법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는데, 납세무자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기도 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보통징수로 징수해요. 근데 이 고지서에는 또 납세 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바꿔서 나쁘게 한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 바꿔서 미납부해. 그럴 때는 아까는 납세 고지 전에 가산세는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따 볼 건데, 납부지연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냐면 고지서 바꿔서 미납부했다. 재산세 같은 것들. 그러면 일단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월별로 매 1개월 경고할 때마다 0.66%씩 이렇게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지방세 0.66%씩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흐름을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또 고지서 바꿔서 미납부했다. 그럴 때는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가 있는데요. 어떤 게 그렇냐?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지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지. 지방세에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얘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그러면 얘는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신고납부합니다. 이거 신고납부할 때 얘도 같이 해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지를 원칙으로 해요. 이 세금 국세라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신고납부예요. 국세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요, 이따가 보겠지만 고지서가 가만히 있으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종합부동산세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인데, 납세무자 고지서를 딱 보고 진짜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잘 갈 때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많이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면 돼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이요.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해서 학자들이 정부 부과가세 그러는데,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 자,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근데 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고지서 바꿔서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고지서 바꿔서 미납부하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됩니다. 금방 아까 봤다시피 자, 우리 이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고지서 발부됐을 때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나쁘게 하는데 미납하면 지방세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자, 매 1개월 경고할 때마다 월별로 0.66%씩 적용돼요. 이 0.66%씩 적용되는데 국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국세는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잖아요. 3% 깔아놓는 건 똑같은데 근데 국세는 바로 다음 날로부터 1일 0.02%씩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3% 깔아놓는 건 똑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한번 쭉 이렇게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가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거.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지방세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씩 붙고 그 다음에 국세는 바로 3% 깔아놓고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재산세. 나왔다 그러면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여러분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는데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와요 같이 재산세 고지서에.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면 됩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일부도 고지서가 날라오지만 여러분 얘네들만 딱 기억합니다. 어떤 거예요?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보통징수합니다. 국세에서 정부 부과가세하는 국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입니다. 근데 아까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온 고시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는 한번 들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찍어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예요? 맞습니다. O예요?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해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어요. 휴통에 버리고 여보 올해부터는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니까 올해부터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세인데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역사적 배경이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됐을 때 있죠.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재산세만 부과했으면 됐지 왜 또 엉뚱한 세금 만들어가지고 또 세금을 똑같은 재산에 또 부과하냐 하면서 막 반발이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지하철 대국민 홍보 좀 펼치는데 지하철 광고에 종합부동산세는 를 납부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사회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중히 쓰여집니다. 막 그런 광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는 신고납부였었어요. 처음에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막 반발했습니다. 아니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처럼 그냥 내 재산에서 쥐들이 세금 계산해서 거기서 보내오면 되지. 아니 이걸 갖다가 왜 또 이거는 신고납부라고 하냐. 우리가 세금 계산할 수도 없고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내가 여기저기 갖고 있는 재산을 평가해가지고 세금 이거 골치 아픈데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바로 바꿨어요. 징수를 원칙 정부부가세로.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로. 근데 또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아니 지난번까지는 내가 신고 납부할 수 있었는데 왜 니들이 멋대로 또 세금 계산해 해가지고 하니까 자 이렇게 기용적으로 됐어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해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사는데 고지서 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얘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도요.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가 가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제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가 분명히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참고적으로 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요거요 6개월 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돼요. 이거 신고 납부 기간 내 신고를 해야지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또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근데 자 보세요. 왜 정부부가세냐고요?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이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다시요 상속세 같으면 이 기간 동안에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누가 하냐면 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액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부가 가산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쥐들이 세금 계산해서 거기서 보내오면 되지. 왜 또 신고하도록 하고 안 하면 가산세고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세액공제 혜택 3% 혜택도 주고 막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관내 세무서에서 공무원이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이분이 남겨놓고 가신 재산을 싹 다 조사해.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누구한테 빚 받을 게 있는지 줄 게 있는지 싹 다 조사해. 장례비 공제 이런 거 다 장례비 치른 거 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상속세를 부과 고지한다. 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신고납부라고 하지. 왜? 그럼 신고납부로 그냥 세액 확정하면 되지. 왜 그러냐, 여러분?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취득한 물건이 딱 있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상속세 증여세는 만약에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갖 잔머리를 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0억 재산 남겨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이제 문상 올 거 아니에요. 야, 친구야, 같이 오래오래 살자더니 왜 너 먼저 떠났냐 하면서 막 슬퍼하죠. 그 조문 끝나면 이제 불러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친구분한테 5억 빚진 거로 좀 차용증 하나만 같이 만들어내죠. 그래가지고 인감증까지 찍고 차용증 만들고. 그래서 자, 상속재산 10억에서 채무 5억 빼고 그 다음에 일괄공제라고 해서 자녀들 공제 5억 빼고 그래서 상속세는 빵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돼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상속세 증여세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세금입니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종부세에 따라서 그냥 정부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아셨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징수방법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징수방법 소개해드립니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천징수인데 요거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는 걸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근로자가 납세무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에 대한 거니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면 누가 세금을 떼고 주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근로소득세, 사업주가요.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 사람들? 자,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를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하는데 이자 소득을 은행에서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자, 근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소득세 일부 또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예요. 또 중요한 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납부 원칙인데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왠지 싸한 느낌이 들고 나 혼자만 연락에 얘기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벌써 여러분들이 유체이탈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지금 벌써 유체이탈했어 지금. 초점이 별로 없고 지금 벌써 생각은 벌써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범기역을 막 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잖아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청에 특허초론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하고 이 재산세는요, 취득세와 재산, 우리 주요 부동산 세개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와, 자 보세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재산세나 취득세 문제에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땡. 자,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요 세개 세목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이 강조할 거고, 문제 꽃입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 등록면허세만 있다. 자, 요 정도 징수 방법 세 가지 크게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가산세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첫날인데 제가 딱 지금 원래는 가산세까지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딱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첫날인데 너무 빡센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저 갑자기 8주였으면 벌써 끝났어요. 지금 8주 진도였으면 벌써 오늘 끝났을 건데 갑자기 7주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원래는 가산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아니 끝난 건 아니고 잠깐 여기 보세요. 끝난 건 아니고 가산세 관한 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 징수, 조세 징수 여기 한번 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거. 자, 신고납부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한 납부할 조세, 과세금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 동그라미, 지방소비세, 지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또 지방소득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납부입니다. 밑줄이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줄근 것만. 국세에서 신고납부하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알아둡니다. 제가 줄근 것만 같이 줄으시고 딱 알아두시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요. 정부부가세라고도 하는데 국세에서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하죠.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요. 어떤 게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냐? 지방세에서 재산세 몇 줄, 그리고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부가세일 때라고 나오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징수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자, 정부부가세 합니다. 이 정도만 딱 알아둡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징수요.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자, 지방세나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지방세, 국세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 있다는 거. 자, 주요 지방세 세개 세목 중에서는 또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자, 아까 제가 적어드렸죠. 자, 이렇게 주요 세개 세목 중에서는 특별징수요. 특별징수하는 세금. 자, 특별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주요 세개 세목 중에서는 취득세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자 있어요.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이거 꼭 알아둡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리고 가산세 관한 건데, 가산세 관한 거 다음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아직 첫 주인데, 첫날인데 너무 빡세게 많이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나가도록 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것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가산세 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산세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부터. 자, 핵심 콕 출제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O인지 X인지 하나, 둘, 셋.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O, X요. X입니다.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하는 게 보통징수고, 이거는 특별징수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 이거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징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 방식입니다.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지서 발부 징수하는 방식이고요. 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우리 세법에서 나중에 포함, 제외, 만, 뿐, 하나여,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들은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그잖아요. 자, 원칙은 정부 부가세 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고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만자들아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만 징수되고, 자, 특별징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하는 거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또 복습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거. 고개 한번 다시 드시고, 자,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집중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요. 자, 납부 이행 방법, 조세, 의미, 특징에서는 요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 납부는 여러분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물납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납. 자, 물납. 그리고 우리가 또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허용되는 세금을 딱 아셔야 돼요.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 만 허용된다고 했어요. 다른 건 안 되고 국세에서 뭐가? 상속세가 자 물납이 허용됩니다.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재산세 자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시세 자 그리고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부가세는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분할 납부 안 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아셨죠? 부가세는 그때 다르다니까.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안 돼요. 취득세가 분할 납부 허용 안 되니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분할 납부 허용되니까 따라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요. 더 있지만 오늘은 딱 요거만 허용되는 거 요거만 딱 알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둘 다 안 돼요.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되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물납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요. 자, 우리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목적세 우리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교교농 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독립세 부가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독자적 부과는 독립세인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인데 농어촌특별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부가세예요?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그러면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딱 아시면 되고요. 이건 이
본세와 부가세 이건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조세 분류를 통해서 부동산 세금들의 주요 세금들 5개 세목의 성격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5개 주요 세목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세금들입니다. 아셨죠? 공통적인 성격.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는데요.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만. 가려야지. 부동산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어떤 거요? 재산세. 친구. 그렇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보유 시에만 부과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딱 틀을 잡고 동시부가 되는 건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동시부가 되는 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징수 방법이요.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죠. 과세표준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신고납부를 성취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 납세 고지전의 납부정확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는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가산세 1일 0.02%를 적용돼요. 자 봅니다. 신고납부에 쓰였는데 불응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즉 세무공무원이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원칙은 신고납부하죠. 원칙은 신고납부.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됩니다. 보통징수로도 가산세부터는. 자, 고지서를 발부했겠죠? 고지서 발부했는데 납부겠는데 또 세금을 미납부해. 고지서 발부되는데 미납부하면 납부겠네 미납부하면 납세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미리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세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씩 이런 식으로 자,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부가세일 땐 취득세에 따라서 신고납부예요. 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것이 중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 있고요. 자, 보통징수, 정부부가세 방식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고지서가 날라오는 징수 방법? 보통징수. 근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겠죠? 납부기한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느냐? 납세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납세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3% 깔아놓고 지방세 같으면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0.66%. 다음 주에 배워요 자세히. 국세는 3% 깔아놓고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이렇게 납부지원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고지서 발부된 후에.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땐 신고납부고 지방교육세가.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뭐 한다고요? 정부 부가세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정부 부가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득표세. 그러면 얘는 종부세 따라가니까 원칙 정부 부가세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까먹더라도 계속 제가 상기시켜 드릴 거니까 나중엔 다 돼요. 이것도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냐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징수 방법 흐름을. 자, 그래서 또 여기고 그 다음에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나 재산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요. 이렇게. 자,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 재산세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관한 것은 다음 주에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드립니다. 긴 수험 생활에 든든한 동료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제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강성규 교수의 돈 되는 감동의 부동산 세법, 감동세법 카페인데, 포털 검색어에 강성규 세법 또는 강성규 교수를 치시면 네이버 카페 아니고 다음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아니고 다음 카페, 다음 카페를 해가지고 다음 카페입니다. 요 회원 가입하시면 다음 카페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더 한 번만 귀찮지 다음부터는 편하게 볼 수 있죠. 다음 카페 앱을 설치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그럼 준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 등업 신청 메뉴에 정회원 등업 신청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렌다나 평촌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업 신청하시면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에 관한 질문은 우리 회사 렌다 홈페이지 하시고, 학습에 관한 질문은,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질문이나 공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저런 얘기라든가 본인의 개인적인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공식 우리 렌다 홈페이지에다가 거기다 주저리 막 개인적인 걸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는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래서 학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자문 변호사도 있고, 뭐 법률적인 것, 또 세금 관련한 거,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저한테 또 그렇고 여기 카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언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합격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합격생의 분들의 선배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여러분, 강성규 교수와 함께하는 감동세법. 제가 이번 11월 2일 날도 시험 끝나고 제 강의를 들은 오프라인, 온라인 다 가리지 않고, 여기 분들의 대부분 80%는 인강 수강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들이 12월 2일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송년 모임도 있고 또 있습니다. 뭐 하나씩 들고 있죠? 기념 타월. 제 카페 모임에 오면은 제가 매년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제작한 기념 타월이 있어요. 질 좋은 기념 타월. 강성규 교수의 감동세법 로고 박혀 있는 수건 한 장씩을 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 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모였는데 이렇게 관악산 공원에서 모였고, 뭐 하나 또 들고 있죠? 다 수건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여튼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년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잎새는 떨어져도 열매만은 곱게 키워내는 감나무가 참으로 대견합니다. 여러분, 처음 수험 준비하는 초심자분들은 용어도 낯설고 생소하고, 어렵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생소했어요, 낯설었어요, 막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오고 세금들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초심자는 버겁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새봄이 꽃피는 날을 위해서 오늘은 묵묵히 견디는 것이 합격의 씨앗이 될 것이고요. 이해 안 돼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힘내시고, 여러분은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험생이 어떤 수험생이라고 그랬어요? 얼굴 예쁜 수험생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저희들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하나 알려주면 겨우 하나 알고, 금방 까먹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오늘 꼭 배운 거 물어보면 이제 금방 까먹지. 그래서 그러면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합격해서 제 손 잡아주면서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보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돈만 생각하면서 강의하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이. 근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합격을 하는데 도와드리고, 이게 저의 자랑이고 또 저의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반드시 세법은 어떻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해드린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정말로 이제 나왔다 안 나왔다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이제 수업을 한 번 빠지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다음 년부터 계속 흥미를 잃게 됩니다. 꾸준히 가랑비 옷조듯이 저와 함께 쭉 하시기를, 수업을 꾸준히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수업 듣고 그냥 그날 배운 거 조금 복습하고, 남는 시간 민법 학교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서
36개 시험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